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대합가와 낙찰자의 권리 분석이라는 주제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의 세대합가란 세대합가는 독립된 세대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 기존의 임차인 세대가 주소지 변경 없이 다른 세대와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적인 생활하고 있던 남녀가 혼인으로 즉 세대가 같이 합쳐지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세대 합가로 만들어진 하나의 세대는 다른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됩니다. 경매에서 세대 합가는 종종 임차인의 대항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통해 보호되지만 세대 합가는 이의 권리 분석을 복잡하게 해서 경매 실무자나 낙찰자는 세대 합가를 세심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세대 합가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중 일부가 먼저 입주를 한 후에 입주한 사람으로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 전원이 함께 입주한 후 세대주가 가족 중에 다른 사람으로 세대주로 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임차인은 잔금일 이후에도 전입을 않고 있다가 가족들만 전입한 후 임차인이 전입을 하면서 분리된 세대가 합가를 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일 세대가 된 경우 등으로 세대 합가로 인한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임대차 기간 중 실질적인 거주와 주민등록이 유지됨을 보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본 세대합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세대합가와 관련된 권리 분석에서 실질적인 거주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 사례를 보면 임대차 보호법 중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임차인의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 것으로 대법원은 즉 임차인의 가족 중에서 최초로 전입한 가족의 전입한 날짜가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 전입일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잃지 않았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자로서의 세대 합가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주민등록만 확인하지 말고 세입자의 거주 사실 여부를 현장 조사를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찰 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경매주택의 전입 세대 열람 확인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임차인의 대항력 검토. 세대 합가가 있었다면 임차인의 권리 주장이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의 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 세대 합가자의 전입신고일을 확인하여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일에 대한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전입 세대 열람 내역에서도 최초 전입자를 확인한 후 그를 기준으로 대항력 여부를 판단해야 예상치 못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입찰가 산정. 세입자의 권리 보장 여부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세입자 보호 내용을 고려한 입찰가를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매진말입니다. 세대 합가는 경매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이를 둘러싼 권리 분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여부는 세대 합가 전후의 실질적인 거주 여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주민등록 외에도 현장 확인과
판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세대합과와 관련된 권리분석과 경매 실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권리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대합과와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